예,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신문 장창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국 재개발 재건축협회 오병천 회장님과 법무법인 주원 임승우 법률국장님을 모시고 전문가 대담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전이죠,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개발 지금 상황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원순 시장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지금 뉴타운 출구 전략에서 막혀버렸는데 올해 2013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 국장님도 지금 부천 또 아현 일대 다양한 조합들을 많이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현재 조합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비대위들이 지금 굉장히 소송 남발로 인해서 많이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은 분쟁이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근데 조합이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나가던 조합조차도 멈춰버린 단계라서 각종 소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 시공사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뭐 조합 간 내지는 조합하고 그 비대위 간의 조합이 비대위 간의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점차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 조합장님들이 교육을 받고 또 조합장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합장님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협회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합 재개발이 뭔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국가에서 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회장님?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의안 발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우선 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종전에는 추진위원회 때도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또 법이 강화되면서 조합 설립 이후로 하다가 이제는 공공관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승인 이후에 시공사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2, 3년 후에 지금 엄청 긴 기간인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다행히도 우리 그 재개발 재건축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을 하시고 사업 승인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그것이 소위 말하는 도정법 77조 4에 있습니다. 그 조항을 폐지를 하고 원래 도정법 11조에 시공사 선정하도록 돼 있는 그 조항대로 이 조합 설립하면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 또 폐지, 해산을 하는 것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산 절차. 해산 절차도 그냥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 승인이 난 구역에 한해서는 그 이후에는 해산을 할 수 없도록 숫자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해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거의가 다 이제 공공회로 지시를 받고 공공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되는 그런 조항들을 지금은 조합총회에서 공공관리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 질 수 있도록 지금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병철 회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지금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조항 거기 지금 임승우 국장님 법률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은 사실은 이 법률적인 쟁점을 사업을 더디게 내지는 못 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보다 더 법률적인 쟁점 내지는 다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 내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법률적인 절차를 모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업 진행비 그렇죠. 지원비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 어떻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법안은 오히려 그 법을 정리하고 내지는 법률을 정리한다는 쟁점보다는 사업을 더 신속하게 그러면서 법률적인 분쟁을 좀 없애주는 데 초점을 맞춘 발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에서 시공사 선정을 지금 사업 시행인가 이유로 연기하면서 지원해줬던 게 고작 그 추진회 때 6억, 그 다음에 조합 때 5억, 그 직거리 마련했다가 이번에 30억으로 20억으로 올렸다 그러는데 2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직거리 마련했다고 그거 누구 입에 붙이라는 게 20억이요? 표현을 쓰는데 재개발 물론 그 구역 현장 규모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는데 규모도 그거 똑같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수백 내지는 수천억 이렇게 필요한 그런 구역에 지금 표현하신 장기적 표현하신 직거리만 하는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소위 말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빌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습인데 빌라지는 데도 몇십억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직거리만 한 돈이라 하더라도 그걸 철저하게 또 이제 그 보증을 서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토지등 소유자들 다 도장 받아야 되고 총회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재개발 현장에 사업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소위 말하는 반대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많게 마련인데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여에다 쓰는데 거기에 보증을 서라 하면 단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이야기하신 직거리 마련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것도 보증서라 하니까 사실상 지원받기라는 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이게 형식적인 사항이라고 봐지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병철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관리처분 이후 끝나고 나서도 해산동이 50%를 받으면 지금 청산할 수 있도록 참 그런 법률이 뭔가 개정된다면 조합에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문제는 그 조합이 관리처분까지 사실은 사업 진행을 한 상태에서 해산을 내버리면 책임 소재 여부. 그러니까요. 책임 소재 여부. 이사 다 나갔는데 해산되면 어떡합니까? 이사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해산돼버리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네. 추후에 거기에 따른 법률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요. 그러면 사실 다시 들어오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나간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돼야죠. 해산이 되고 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요거는 시장 자유가 일단 시작할 때 맡겼으니까 끝까지 법률로서 그 조합원들 내지는 구역에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해산 결정을 맡기되 이건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50%가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물론 지금처럼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좀 더 쉽게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로서 근거를 제공해줘야 되겠지만 뭔가 보호장치가 돼줘야 된다는 사업이 많이 진행될수록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서울시 조례로 지금 도입한 지 지금 2, 3년이 지났지만 지금 재개발이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시점에
조합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이 발의된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은. 사실상 이 조항이 뭐 사업이 잘 돼 있고 내지는 진행 속도가 빠른 데에는 공공관리 제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률적 규정을 다 이렇게 더 까다롭게 지키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공무원도 네, 남인데 특히 공무원들 네, 절차를 맞추기는 힘들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탁상 공론 아닙니까? 공공관리자 제도가. 반대파들의 표를 좀 더 그러니까요. 이런 전략에서 나온 물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뭔가 또 서민들 생각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만지는 정책론자들이 실제로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자리 지킴이가 또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이게 중요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 비용을 적게, 소위 말 1억 5천까지 더 그리고 적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네. 분양가 1억 원 인하 발언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예. 또 사업 추진이 공공에 서게 되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예. 성수동하고 한남동하고 지금 그 시범 지역으로 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성수동이나 한남구 같은 데가 3년 동안 도입한 그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한 3년 동안에 거의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성수동은 조합이 지금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쪽의 어떤 갈등과 대립만 조성하는 그런 쪽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 공공관리 제도가 또 지금 지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개인조합 내지는 추진위원회에게 맡겨놨더니 조합의 어떤 그 자산의 도를 집행하는 불투명성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 봉사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겹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되고 나서 정비업체나 시공사하고 결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성을 좀 더 제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얘네들 말고 국가기관에서 이걸 좀 더 입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면 비리나 불투명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청렴도 최하위가 공무원이라는데요. 어때 회장님 보실 때 비대위들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조합장들이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책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장들이 사실은 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장이나 이 운영진도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도 더 몰랐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모르는 거예요. 비대위도 더 몰랐습니다. 다 몰랐기 때문에 조금 아는 사람이 어떤 부정각을 하기는 쉬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정비가 되고 법이 딱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금은 비대위나 일반 조합원들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면 참 많이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의 그런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뭐 조합에서 예전처럼 결탁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져. 그래서 법이 사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의 모순이 소위 말하는 도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됐는데 저래가 밑에 있는 건데 위로 올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역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절차가 75%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이나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4분의 3아니까.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사업을 진행한 구역도 소위 말하는 실태조사라는 이런 어떤 미명 아래에 3분의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30%만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 네. 그러면 구역을 해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 네. 해산해달라. 네. 그러면 해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법 중에 모순 중에 모순이 75%의 토지등 소유자, 소위 말하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자고 동의를 해서 네. 결의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그건 해산한다. 이건 법에 완전히 그 법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 75%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반대를 해야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어떤 행정적 어떤 모순이 없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실태조사라고 하는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누가 했습니까? 잘못하면 또 내가 미움받혀가지고 사업 진행에 있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행정 관료들이 예. 탁상행정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그 잘못하면 나 네. 혼날 수 있으니까. 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물론 찬성자, 예. 다수자들에 의해서 소수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긴 예. 하죠. 사업이 되다 보면. 예. 반대로 지금 이런 경우는 또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에 의해서 또 권리를 침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유사한 게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실태조사를 해서 50% 이상 넘으면 예. 뭐 추진위원회를 배제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조례를 주고 규칙을 두기는 하되 이 구역 내에서 내지 이 구역의 소유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해서 뭐 구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 이상의 그 반대 내지는 해제 찬성, 해제 구역을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이 안 들어오면 구역을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등 소유자가 1000가구다, 1000명이 되는데 외지인들이 뭐 한 400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600명이 살고 있다. 600명 중에 400명, 약 4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를 해도 외지인 40%가 의견 제시를 하지 않으면 50%를 안 넘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위를 해제해버린 거예요. 왜냐? 50%를 안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지. 그럼 잠깐 또 주제를 좀 변경해서 지금 우리나라 GDP가 2012년에 1260조가량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가계부채가 한국은행 발표로 1000조가 된답니다. 1000조 원 가계부채가. 근데 그 중에 400조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지금 빚으로 지금 막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재개발 쪽에 또 협회장님 맡고 계시니까 이런 뭔가 지금 이 심각한 지금 빚이 1000조 정도 된다는데 뭔가 지금 국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뭐 회장님 뭐 개인적인 어떤 가게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살 길이 있을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아닌 게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좀 정말로 그 원망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건데요. 물이 흘러갔을 때 썩지 않는단 말입니다. 와. 근데 고이면 물이 썩듯이. 물이 썩어서 지싸가요, 물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기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400조라고 하는 이 주택담보대출. 천문학적인 돈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그렇게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깜짝할 때가 16만 명이 됩니다. 그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빚이 들땡이처럼 돼.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우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400조 원에 해당되는 그
소위 말하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도 나면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정부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물이 흘러가듯이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거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뒷받침이 돼야